네, 안녕하세요. 포털뉴스는 대한민국 언론을 어떻게 황폐화시켰는가? 오늘은 이 같은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게 지금 내가 봐도 내가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얼굴이 벌겋게 나옵니다. 뭐 낯설을 한 건 아니고요. 웹캠을 바꿨거든요. 이게 웹캠이 싸구로 웹캠인데 이게 벌겋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이 안 돼요. 그냥 아무리 조정을 하려고 해도 조정이 안 됩니다. 하여튼 좀 보기에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직전 영상도 그 햇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웹캠 자체가 이렇게 벌겋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이버 뉴스로 대표되는 이른바 포털 뉴스가 대한민국 2만 5천 개 언론의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죠. 그 제왕으로 군림한 기간은 곧 이 나라 언론 시장이 황폐화의 길을 걸은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네이버 뉴스는 그냥 민간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민간 사업자가 거의 그 공권력이 가진 힘보다 더 거대한 힘을 갖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공적 기관, 예를 들어서 지자체나 아니면 관공서 등에서도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 있지 않은 언론사는 언론사 취급을 안 합니다. 그게 몇십 년이 됐든 몇백 년이 됐든 일단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 있어야지 언론사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네이버 뉴스가 언론사를 관장하는 지자체나 문체부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건 비정상이죠. 언론이 생산한 기사는 무조건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만 그 존재 의의를 갖습니다. 모든 뉴스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그래서 종속되고 있죠. 언론은 오직 네이버에 송출할 목적으로만 기사를 생산하는 그런 용역업체로 지금 전락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합니다. 언론 매체 고유한 정체성은 이제 사라지고 없어요. 독자적인 편집 방식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없어요. 언론의 최대 목표는 네이버에 잘 팔리는 기사를 생산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이버 뉴스 하에서 언론이 살아남는 길은 트래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의 덕목도 네이버 뉴스를 통해 트래픽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걸로 결정이 돼요. 미끼 기사에 목을 매는 이유입니다. 언론사 당연히 홈페이지 구성도 이제 미끼 기사를 통해 얻은 트래픽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여기로 모아져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미끼 기사로 낚인 유저들이 어떻게든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언론 모습이 아니죠. 어떤 연구원은 미디어 오늘의 기고를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포털 없이는 언론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 근데 포털 때문에 언론 자생력도 기를 수 없게 됐다. 포털을 통해서만 경쟁을 할 수 있고 포털 때문에 이제 자생력까지도 기르기 힘든 그런 딜레마적 상황이 20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이 연구원이 쓴 기사가 말하는 것은 단 포털 뉴스의 뉴스 소비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거기서 2만 5천 개 언론사가 꽉 붙잡혀서 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옴짝달싹을 못하고 거기에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포털 뉴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그리고 진단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근데도 똑같은 얘기가 지금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그대로 둔 채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천착하고 있어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뭐 외국은 어쩌고 뭐 지금까지 이래왔고 뭐 저래왔고 하는 건데
그런 분석 기사는 차고도 넘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가 없는 거예요. 포털 뉴스 문제를 지적하는 대부분의 논조가 전부 뭐냐 그러면 포털 뉴스가 서비스하는 큐레이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 여기는 모아져 있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지적은 정당하지도 않고 본질적이지도 않은 지적이고 진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본질적이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은 큐레이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만 천착하고 있는 거예요. 큐레이션 서비스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가운데 하나예요. 기사를 한데 모아서 보여주는 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은 문제는 그 서비스하는 방식이 네이버 뉴스 같은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네이버 뉴스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포털 뉴스가 결국은 카카오 데리고 네이버가 지금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줌 뉴스도 네이버 같은 방식으로는 안 해요. 인터넷 뉴스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아주 다양해요. 필요한 기사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목적인 거거든요. 필요한 기사. 특정 주제나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이슈에 특화된 뉴스를 보는 데는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 가서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도 인터넷 뉴스 서비스, 다시 말하면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고 편리합니다. 인터넷 뉴스 서비스는 각 사업자의 특성에 맞는 그런 큐레이션을 통해서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도대체 기사를 생산하지도 않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 뉴스 서비스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이버 뉴스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인지 검색 서비스 사업자인지를 뒤섞어 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고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서비스예요. 그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포털 뉴스로 불리는 네이버 뉴스 문제는 네이버가 기왕에 구축한 자신만의 왕국을 통해서 이 같은 뉴스 서비스의 목적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데서 찾아야 돼요. 네이버는 각 언론 매체가 생산한 기사를 뉴스 제공 서비스의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왕국을 공고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네이버가 지금 장기적으로는 네이버가 지금 폐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쇠퇴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일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지 않고 닫힌 상태로 운영하면 결국은 망합니다. 넷대양도 뭐 마찬가지였고 넷대양은 왕국이었어요. 네이버보다 더 강력한 왕국이었죠. 과거에. 네이버가 자신의 왕국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네이버 뉴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아주 독특해요. 남다른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전혀 새로운 건 아니에요.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네이버는 이미 같은 방식을 한번 활용했어요. 그래서 왕좌의 자리를 지금 굳히고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가 언론사가 생산하는 기사를 배열하여 보여주는 네이버 뉴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2언론사를 검색 제휴, 스탠드 제휴, 콘텐츠 제휴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차등하고 줄 세우기 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네이버는 왜 이처럼 언론 매체를 차등화해서 줄 세우기 전략을 택하고 있는 걸까요? 가리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왜 그러는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검색 서비스 사업에서 성공적으로 한번 수행해 본 바가 있는 그 시장 지배를 언론 카테고리에서도 그대로 실현하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는 배달 회사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네이버에 등록을 하면 그 회사 홈페이지는 노출됐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꽃배달 회사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노출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생이 다 가도록 해도 꽃배달 회사라는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네이버 검색 서비스에 그 홈페이지를 등록했을 때 그게 노출될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요. 왜? 꽃배달 회사라는 그건 핵심 키워드거든요. 꽃배달이라는 게 네이버 광고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아예 홈페이지 서비스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꽃배달 회사라는 걸 만들었다 할지라도 노출을 안 시킵니다. 왜? 그 자리에는 꽃배달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그 키워드를 친 광고 회사를 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 카테고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네이버는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광고 시장에서 확실하게 자기 입지를 다집니다. 지금도 다음은 검색 서비스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서비스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꽃배달 회사라는 사이트를 만들면 그걸 다음에 등록을 하면 그 홈페이지를 등록하면 홈페이지 카테고리에 그게 나와요. 근데 네이버는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들 광고를 넣은 겁니다. 뉴스 큐레이션 사업, 다시 말하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시장에서 네이버가 취하고 있는 게 바로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네이버가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바로 그 전략입니다. 검색 서비스 시장을 장악한 것보다도 더 교모하고 지인 일부한 방식으로 이제 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트 카테고리, 다시 말하면 홈페이지 카테고리를 네이버가 없애버렸던 것처럼 뉴스 카테고리에서 네이버는 25,000개 언론 매체를 퇴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와 해당 주무 부처에서 신문으로 등록하고 정상적인 언론으로 운영 중인 25,000개 매체가 네이버에서는 뉴스 카테고리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요. 구글 뉴스에는 있어요. 검색 서비스 맹점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있다면 알고리즘 등을 통해서 이를 보완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얘기는 이거예요. 아니 꽃배달이라는 그 핵심 키워드를 만드는 사람이 계속 있다 보면은 결국은 홈페이지 이름을 핵심 키워드로 계속 만드는, 실제로 운영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장사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자들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냐, 그런 홈페이지가 늘어날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네이버가 그러면서 그걸 없앤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런 사이트는, 문제가 있는 사이트는 네이버가 자기들 프로그램으로 알고리즘으로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출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 블로그가 낚시 포스팅을 계속하면은 말을 해서 그걸 퇴출시키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이트가 오로지 낚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이트를 등록했다라고 하면 그건 퇴출시키면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으로 그걸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검색 서비스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네이버는 그 검색 알고리즘을 보완하거나 개선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걸림돌이 되는 그 카테고리 자체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던 거예요. 그걸 지금 네이버 뉴스에서도 그대로 지금 써먹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신문방송으로 등록된 언론사의 기사는 원칙적으로 뉴스 카테고리에 노출되는 게 맞습니다. 구글 뉴스도 그러고 줌 뉴스도 그러고 다 그렇게 돼요. 정량평가만을 통해서 이게 언론사가 맞다 싶으면은 뉴스 카테고리에 노출돼요. 만일에 특정 매체가 뉴스 카테고리에서 부정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자기들 알고리즘으로 걸러내면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재를 가하고 그 합당한 이유를 밝히면 돼요. 다들 그렇게 해요. 근데 네이버는 뉴스 카테고리에 심사라는 방식을 도입을 해요. 다시 말하면 사전검열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전검열. 자기들이 이게 언론사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사전검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게 바로 재평이라는 거예요. 재평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 대부분이 사전검열제를 굉장히 반대하는 애기들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거기에 괴뢰 조직으로 있으면서 그 사전검열제를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분노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심사라는 방식을 도입하고 그것도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재평이라는 괴뢰 조직을 만들어서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퇴출시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기 전에 니는 문제가 있을 걸로 내가 보여 라고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데 그 사전 검열을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구글 뉴스나 줌뉴스가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구글 뉴스나 줌뉴스는 정량평가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고 얼마나 충실하게 운영을 해왔는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요. 기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딱 기사를 얼마나 생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입점을 시킵니다. 근데 네이버는 사전 검열을 취하는데 그 사전 검열하는 방식이 궁예의 관심법을 쓰는 방식이에요. 정성평가가 80%입니다. 정량평가는 20%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보기에 니는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언론사야.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겁니다. 정상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건 그냥 나쁜 거예요. 검색 결과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기 검색 포털이 자신의 알고리즘으로 커버해야 하는 그런 문제죠. 근데 네이버는 그걸 알고리즘으로 푸는 대신에 네이버 뉴스 사무국을 두고 이 문제를 관리해요. 만주국을 예로 들자면은 일본 관동군 사령부가 네이버 뉴스 사무국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국이 재평이를 관장해요. 재평이는 일종의 만주국, 괴뢰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재평이가 태생적으로 태어나서는 안 될 조직이 태어났다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재평이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가 자기들이 사전 검열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니까 만일 네이버가 이렇게 사전 검열을 하겠다라고 나섰으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걸 반대했을 사람들이 지금 재평에 들어가 있는 그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그냥 재평이 위원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쪽 애기들이 머리를 써서 그 전략을 취한 거예요. 네이버 뉴스 사무국이 재평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편법으로 문제를 덮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이버가 이 네이버 뉴스를 제공하면서 황폐화시킨 언론시장의 현실은 아주 참담 그 자체예요. 오직 네이버의 기사를 송출하는 기계충으로 전락했어요. 언론사는. 이 과정에서 트래픽을 물어다줄 기계충 그 수를 늘리기 위한 폐법과 탈법도 아주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언론사 하나가 여러 개의 매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언론사가 중앙, 조선, 동아, 여러 개씩 넣는 거예요. 그냥 언론사 하나가 매체를 여러 개를 계열사를 만들어서 계속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네이버하고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언론 매체가 대개 한 800개, 700개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렇게 그 복합적으로 복수 형태로 들어간 거 다 빼고 나면 결국은 1, 2%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현재 네이버 뉴스는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대단히 불순하고 그리고 부당하고 불온하기까지 한 네이버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 문제 본질이 끼워 팔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전에 한 적이 있는데 네이버 뉴스가 가진 또 하나 문제는 바로 1, 2%의 언론에 있어요. 저 1, 2% 언론사가 형성하고 있는 카르텔, 암묵적으로 하고 있는 침묵 이거 있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이버 뉴스하고 제휴를 맺고 있는 1% 언론사 대부분은 소위 메이저 언론에 속하는 매체들입니다. 이들은
마이너 매체가 나서서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 네이버 뉴스의 사전검열 제도는 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아무리 주장을 해도 절대 기사로 쓰지 않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은 이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네이버 뉴스 체제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기 때문이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이 언론 시장의 모든 언론 매체가 그 뉴스 시장에 입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만이 누리고 있는 1% 아성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게 두려워서 그냥 입 닫고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가 믿고 있는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제2언론 매체가 언론사가 많이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지금 이 줄 세우기 전략을 하고 있는 거. 네이버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걸 지금 메이저 언론사가 서포트를 하고 있으니까 예, 일종의 공범 관계죠. 네이버는 이 언론 매체들, 메이저 언론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신규 매체에 입점을 막습니다. 이미 입점해 있는 마이너 매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규 매체 네이버 입성을 아주 강하게 차단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들만의 리그 침묵의 카리텔입니다. 네이버 뉴스가 지금까지 해온 재평위라는 조직을 통해서 그 자행해온 그 사전 검열 방식은 이걸 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자 네이버 뉴스가 지금 중단을 했잖아요. 잠정 중단을 했잖아요. 재평위를. 그러면 결국 네이버는 자기들은 더 좋은 거야. 왜?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근데 죽어나는 건 누구예요? 그래도 재평위 심사를 통하면 한 10개 정도는 들어가는데 이제 그마저도 문을 닫아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뉴스로서는 손해날 게 없는 거죠. 얼마나 이게 허무맹랑한 심사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강원일보입니다. 강원일보는 네이버 뉴스에서 콘텐츠 제휴사입니다. CP사예요. 콘텐츠 제휴는 검색 제휴, 스탠드 제휴를 넘어서서 있는 거예요. 전재료도 받고, 예, 그리고 광고도 쉐어하는, 예, 그런 CP사입니다. 근데 강원일보는 네이버 뉴스에는 들어가 있는데 카카오 뉴스에는 입점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어요. 검색 제휴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강원일보가 그 CP사가 얼마나 그 큰 지위냐 그러면 지역지 가운데서 CP사로 그 들어가 있는 데가 강원일보, 부산일보, 대구 매일신문 이 3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강원일보가 이 CP사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단한 강원일보도 카카오 검색 제휴를 통과 못해요. 왜? 재평위 검색 제휴 이 시스템 자체가 CP사조차도 이걸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재평위가 만든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강원일보가 얼마 전에 카카오 뉴스하고 검색 제휴를 맺었습니다. 드디어. 어떻게 맺었느냐? 그때 당시에 전국 각 지역지를 재평가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왜 재평가를 했느냐? 지역지에서 온갖 아우성이니까 지역지가 아니 수십 년 된 지역지가 네이버 뉴스의 CP사가 될 수 없으니까 지역지 홀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4회차 재평위원장이 그만두면서 이제 임기를 마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도 지역지를 넣어주고 싶어. 근데 이 재평위 기준으로는 지역지가 아무것도 통과할 수 있는 데가 없어. 그 자체가 이 기준이 맞출 수 없는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선심 쓰듯이 각 지역별로 하나씩 넣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평가를 하게 됐죠. 강원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재평이 기준에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원일보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니고 그 재평이 기준에 맞춘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야 되겠죠. 이거 자체가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라는 걸 그냥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여기를 못 들어가니까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검색제 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부끄러운 거는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 같은 문제점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메이저 언론이 침묵하고 수많은 언론 유관 단체나 연구소가 침묵하고 언론학과 교수들이 침묵하고 하다못해 이를 비판해야 하는 언론 비판지마저도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이게 죽은 언론이 아니고 뭐예요? 네이버 앞에서 대한민국 언론은 죽어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다양하게 해석해 왔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재평에 대한 분석, 네이버 뉴스에 대한 분석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포털 뉴스에 대한 무수한 해석적 담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부터 필요한 건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겁니다. 간단해요. 신문사들을 뉴스 카테고리에서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검색돼야 되는 신문사들을 검색 결과에서 배제하고 사전 검열을 통해 갖고 시혜를 베풀듯이 몇몇 특정 업체에만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 업체들로 하여금 새로운 매체 진입을 막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고, 이런 침묵 카테고리는, 침묵 카르텔은 깨부숴야 되는 거예요. 재평이는 사실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게 재평이에요. 재평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비판해야 할 친구들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네이버가 하는 이 같은 결정에 합류하고 거기에 일종의 부역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이 같은 황폐화라니까요. 신문사 들어가 보세요. 그게 신문사인가요? 신문사가 독자적으로 자생력을 기를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네이버 뉴스가. 신문사 자체에서 자체 편집을 해서 뭔가가 그 자기 방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편집 방식 또한 사라져버렸죠. 신문은 편집 예술이에요. 왜 이런 게 사라져버리냐? 내가 아무리 내 방식으로 편집을 해도 네이버에 들어가는 순간 똑같은 모양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써서 그런 편집을 할 이유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어떤 매체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네이버는 자기들이 만든 알고리즘으로 걸러내면 돼요. 지금 네이버가 그렇게 해요. 블로그도 그렇게 하고 합니다. 물론 정말 믿을 수 없는 방식이지만은 오죽 자기들도 자기를 못 믿으니까 지금 재평이라는 조직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들 알고리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시켜서 그거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차단하고, 니네들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니네들을 우리 뉴스 카테고리에서 보여줄 수 없어 라고 배제하면 돼요. 근데 네이버는 사전 검열을 해서 우리가 받을 것만 받겠다, 1%만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1%도 언론사 아닌 거는 또 언론사로 집어넣어 줘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제왕이지, 제왕. 언론의 제왕. 네이버가
언론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자기들 정성평가, 자기들 그 궁예관심법에 따라서 아니다 싶으면 언론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근데 개인 블로그는 언론사로 또 버젓이 언론사하고 그 명단에 넣어놔요. 근데 언론 매체는 자기들이 사전 검열을 해서 이게 언론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한 그런 처사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네이버 사무국이라는 뉴스 사무국이라는 무소부류의 국을 두고 일본이 관동군 사령부를 만주국에 두는 것처럼 네이버 뉴스 사무국을 두고 네이버 뉴스 사무국은 뭐를? 만주국을 만들어서 만주국에 왕을 세우고 대신들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평의에 뭐 위원장 자리 하나 주고 재평의 위원들을 줄을 세워서 그걸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이버가 대한민국 언론을 죽였다는 이유고 네이버 앞에서 대한민국 언론이 다 죽었다고 말하는 까닭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잘라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다 대단하다라고 여겨지는 게 직접 해보니까 그래요. 내 같은 경우도 내 습관을 잘 몰랐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침을 삼킵니다. 이게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만은 이건 좀 고치려고 그래서 하는데 잘 안 고쳐져요. 뭐 그것 말고도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회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